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분의 내분과 외분 중에서 외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내분이다. 내분의 분은 나눈다 라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라고 하는 것은 안쪽이다. 그래서 내분하게 되면 안쪽을 나누는 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선분, 두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선분을 만들었을 때 두 점으로 이루어진 두 점의 안쪽 선분을 2대1이랄지 1대1이랄지 1대7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내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쪽을 나눈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조금 이제 복습을 좀 해보시면 수직선상에서 1차원상에서의 내분을 했었어요.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게 되면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그 공식이 이렇게 생겼었다. 그쵸? mn을 순차적으로 분모 분자에 쓰시되 x2와 x1을 크로스해서 곱한다. 이것이 내분의 개념이었고 공식을 유도해 드렸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분 중에서 특별하게 1대1로 내분하는 경우를 중점을 찾는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중점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었었다.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눴었어요.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눴었다. 그 다음 1차원상이 아니라 2차원상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x 좌표들끼리 가져다가 x 좌표 여기 있죠. 가져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가져다 여기 y좌표 있잖아요. y좌표끼리 가져다가 m 대 n으로 내분해서 생기게 되는 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가져다가 내분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원상에서의 내분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중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였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디다 가지고 왔는데 잠시만요. 예.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해가지고 얼마로? 3으로 나누는 거다. 기억이 나실런지. 그래서 우리가 총 크게는 3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4개의 공식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다. 1차원상에서의 내분, 2차원상에서의 내분, 그 다음에 중점, 무게중심까지 총 4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비슷한 패턴으로 이번 시간에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교과서 114쪽이에요. 교과서 114쪽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14쪽 선분 A, B 마찬가지로 두 점을 찍어서 선분을 만들 거예요. 선분을 만드는데 내분이랑 다른 점은 두 점을 찍어서 그 두 점 사이만 딱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쫙 펼치는 거야. 지금 그림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A와 B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더 확장해서 Q를 찍었죠. 내지는 왼쪽으로 확장해가지고 Q를 여기 지금 A, B 한 다음에 왼쪽으로 확장해서 Q를 찍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이 Q가 찍힌 것이 A, B 사이에 찍힌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찍혔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Q를 외분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Q라는 점을 찍는 행위를 외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내분의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자 A부터 Q까지, B부터 Q까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 그것을 이제 몇 대 몇이냐를 이제 헤아려 가지고 점을 찾는 그런 공부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면 A가 1이고요. A가 1이고 B가 2인 거야. 아이고 왜 이래. B가 2인 거야. A랑 B 사이에는 한 칸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C를 한 4쯤에 찍어 보는 거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3이 돼요. 괜찮죠? A부터 C까지의 거리 이것이 3이다.
그 다음 B부터 C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2고 여기가 4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두 칸 2가 되거든요. 그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C라는 점은 점 A와 점 B를 3대 2로 외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A로부터의 거리, B로부터의 거리를 헤아리셔가지고 몇 대 몇인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A, B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가지고 내분했다, 외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요게 외분의 개념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A와 B를 연결한 선분의 바깥쪽에다 점을 찍는 활동 외분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A나 B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파악해서 몇 대 몇으로 외분했는지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외분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일단 이 모양을 좀 살펴보시면 이거 봐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여기를 만약에 가운데 있는 부호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면 내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에 조심해서 m부터 써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mx2, nx1까지 완전 똑같아요. 다만 가운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그림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114쪽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을 찍을 거예요. A라는 점을 찍을 건데 수직선상에다가 여기가 A가 되고 X1이라고 할게요. A의 좌표를. 여기가 B가 됩니다. B의 좌표를 X2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외분점을 찍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외분점을 잠시만요. Q라고 했구나. 요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외분점을 Q라고 해서 여기 어디쯤에 찍었어요. 자, Q를 이쪽에 찍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이쪽에 찍어볼게요. 그 점을 X라고 하겠어, 좌표를. 자, 외분한다. 1단계. 일단은 이 거리와 이 거리를 각각 M과 N이라고 하겠어요. 거리가 M 대 N이래요. 얘는 1대 2가 될 수도 있고 2대 4가 될 수 있고 3대 6이 될 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얘는 최소 단위로 약분 처리가 다 끝난 표현이고 실제 거리는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이냐? 여기가 X고 여기가 X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빼면은 X-X1 실제 길이는 X-X1 그래요? 한 번 더 여기가 X고 여기가 X2기 때문에 이 거리는 X 빼기 X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실제 거리고 얘를 간소화한 비율이 M 대 N인 거예요. 어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항, 외항 곱하시면은 NX-X, NX-NX1 요게 mx-mx2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얘들아? 요 두 점을 외분하는 점의 좌표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구하고 싶은 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x를 저쪽으로 다 넘기고 나머지를 저쪽으로 다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의도적으로 여기 m이 있기 때문에 m이 이제 앞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야 외우기 좋으니까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얘를 저쪽으로 넘겨야 되겠지? mx2-nx1 이렇게 한 번 더 x를 구하고 싶으니까 m과 n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야. 묶는 거죠. 그랬더니 x의 좌표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m 빼기 n에 mx2-nx1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실제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겠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한 번 더 본인이 이제 유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옆쪽에다가 한 번 더 유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낯설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내분 공식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얘기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간략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요. 2랑 8이 있습니다. 2랑 8이 있는데 이것을 2대 3으로 외분했으면 좋겠대. 외분했으면 좋겠대. 얘를 2대 3으로 2와 8을 1번 2대 3으로 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해야지 뭐. 둘이 뺀다 그랬잖아. 얘랑 얘랑 순차적으로 빼는 거야. 그대로 빼는 거예요. 2 빼기 3 했으면 그 다음에 2랑 곱해지는 애를 먼저 써야 돼. 이건 빼기이기 때문에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16 빼기 나머지를 곱해가지고 빼시면 돼요. 6 마이너스 1분의 10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돼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와 8을 3대 2로 외분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둘이 빼는 거야. 그치? 얘를 둘을 순서대로 빼는 거예요. 3 빼기 2 하시고 그 다음에 3이랑 곱해진 거를 먼저 3이랑 곱해진 걸 먼저 쓰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3, 8에 24 쓰시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를 곱해가지고 빼시면 돼요. 1분의 20 하니까 20 외분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외분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공식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도 얘들아 내분보다는 외분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분점을 찍는 거는 다들 잘 하시는데 외분점 찍는 거는 잘 못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 공식 해가지고 점의 좌표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하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1번 상황이면 1번 상황 봐봐. 이렇게 찾는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야 얘들아. 좀 작았으면 좋겠어.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에요. 그림은 좀 틀릴 수도 있어. 2고 8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A, B를 2대 3으로 A에서부터는 2칸 떨어지고 B로부터는 3칸 떨어지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괜찮으세요? 2대 3이니까 2칸, 3칸 떨어지게 그리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이 A에서 더 가까운가 B에서 더 가까운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A에서 가깝니? B에서 가깝니? 당연히 A에서 가까워요. 문제에서 A로부터 2칸 떨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A로부터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외분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냐면 이쪽 중에서 이쪽에 찍어야 돼. 이쪽에 찍어야만 A라는 점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순간 망하는 거야. A에서 더 가까워야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우리가 점을 찍어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 A로부터 여기로부터는 2칸 떨어져야 되고 2칸 여기로부터는 3칸. 잘 봐봐. 이 말 안에 힌트가 있어요. 2칸 떨어져야 되고 3칸 떨어져야 돼. 한 번 더. 요게 2칸, 요게 3칸이야. 그럼 느낌이 오니 얘들아? 여기가 몇 칸이 돼야 되냐면 1칸. 이게 되면 직관적으로 외분을 확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요게 2칸이고 요게 3칸이야. 그럼 요 부분은 좀 공통인 거니까 여기가 이제 1칸이 될 거라는 거지. 얼마를 1칸으로 설정할 거냐면 이 상황에서는 6을 1칸으로 설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6이 1칸이야? 그럼 2칸은 얼마야? 12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12가 된다. 여기가 2고요. 이만큼이 12.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물론 우리가 수식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0이 금방 나와요. 그렇지만 외분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어려운 내용, 시간 많이 걸리는 내용 아니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와 8을 3대 2로 외분했으면 좋겠대요. 2와 8을 자, 여기 2가 있고 여기 8이 있는데 이것을 3대 2로 이번엔 A에서부터 3칸, B에서부터 2칸 떨어졌으면 좋겠대요. A부터 3칸, B에서 2칸. 당연히 B에서 더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그림은 이쪽에 그려진다.
자, 다시 아까처럼 해볼게요. A로부터 3칸, B로부터 2칸. 여기가 3칸이고 여기가 2칸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이 1칸인 거야. 실제로 거리는 6인데 이것을 1칸으로 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2칸은 아까처럼 똑같이 이 부분이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20이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2대3, 3대2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비율이 다양해지면 또 그림 그리는 게 재밌을 수 있어요. 제가 적당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없구나.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위쪽에 좀 넓으니까 여기를 확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펜의 굵기를 좀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A가 3이고 B가 7입니다. 그 상태에서 A와 B를 얼마라고 할까? 한 2대5? 얘네를 2대5로 외분해보자. 외분을 해보자라는 거야. 아이고 2대5면 좀 곤란하네. 5대2 할까요? 아니 뭐 곤란하다기보다는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 칸 더 늘릴까? 3 억지로 만들고 앉았네 그쵸? 6, 9라고 할게요. 그림이 정수로 딱 떨어지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좀 느낌이 확 오니까 자 A와 B가 각각 3과 9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멈춰보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A와 B를 5대2로 외분했으면 좋겠다. A로부터는 5칸, B로부터는 2칸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에 더 가까운 거야, 점이? B에 가까운 거지. 따라서 점을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찍어주셔야 돼. B에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쪽에 찍어야 돼. 에라 모르겠다. 한 여기쯤이라고 치자. 여기쯤이라고 치면 이게 지금 5칸이 되는 거. 요게 5칸이 되는 거고요. 괜찮으세요? A로부터 5칸? 얘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자, 요게 5칸, 요게 2칸이라는 거야. 한 번 더. 요게 5칸, 요게 2칸. 요게 5칸이고 요게 2칸이라고? 그럼 이건 몇 칸인데? 이거 3칸. 괜찮지? 3칸. 실제로 이 길이는 지금 3칸이다라고 비례식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길이는 6이잖아요. 3칸이 6이라고? 그럼 한 칸당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러면 2칸은 4라는 거지. 요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13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9에서부터 4만큼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림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좋아요. 물론 공식에 대입하면 금방 알 수 있지. 3과 9를 5대2로 외분하세요. 물론 5 빼기 2 괜찮니?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5랑 곱해지는 걸 먼저 연산해라. 5, 9, 45 마이너스 6. 그럼 3분의 39 하게 되면 13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온다. 그렇지만 외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외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외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좀 흥분해가지고 말이 빨라졌어요. 자,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 그러니까 2차원상의 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내분 공부했던 거랑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외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에 이거 내분이잖아. 미안. 외분. A, B 찍고서 바깥쪽에다 점을 찍어요. A, B하고 바깥쪽에 점을 찍는데 결국은 이 외분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끼리 가져다가 외분 몇 대 몇으로 외분해서 생기는 좌표 또는 Y좌표끼리 가져다가 Y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요거 가져다 몇 대 몇으로 이제 외분해가지고 생기는 그 좌표 X, Y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점이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보시면 외분점 찾아놓은 공식을 보시면 요렇게 나와요.
외분하는 점. 잘 들여다보세요. m 빼기 n, m 빼기 n, m 빼기 n 이 패턴이 계속 똑같이 가죠. 크로스해서 m과 x2, n과 x1을 곱했을 뿐이지 이 패턴은 그대로 간다. 자,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초록색으로 오늘 푸는 내용을 좀 표시를 해볼게요. 선분 A, B를 A가 마이너스 1,3이고요. B가 5,6입니다. 이 점을 2대 1로 외분했으면 좋겠다. X끼리 가져다가 외분하시는 거예요. 자, X끼리 제가 직접 써볼게요. X좌표끼리 가져다 마이너스 1과 5를 가져다가 마이너스 1과 5를 가져다가 몇 대 몇이냐? 2대 1로 외분하는 거야. X좌표 먼저 2 빼기 1 하시고 2랑 곱해지는 i를 먼저 쓰시라고요. 2, 5, 10 빼기 마이너스 1 11 X좌표가 11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1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이번에는 Y좌표를 구할 거예요. Y좌표. Y끼리 가져다 계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3이랑 6을 가져다 계산하는 거지. 3이랑 6을 가져다가 2대 1로 외분을 해보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 빼기 1 하시고요. 2랑 곱해지는 거 먼저 계산하시라고. 2, 6에 12. 12 마이너스 3. 괜찮아요? 9가 되는 거야. 실제로 Y좌표 9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X끼리 Y끼리 가져다가 외분을 사이좋게 한 번씩 하시면 된다.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번입니다. 1번. X좌표 먼저 해보자. X좌표 1이랑 5를 가져다가 1과 5를 가져다가 1대 3으로 외분했으면 좋겠다. 1 빼기 3 하시고요. 1이랑 곱해진 거 먼저 5 빼기 3 마이너스 이거 왜 이래? 마이너스 나눠주자. 마이너스 2분의 2 해가지고 X좌표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엔 Y좌표를 보셔야 돼요. Y좌표도 Y끼리 2와 마이너스 2를 가져다가 1대 3으로 외분하고 싶어. 1 빼기 3 할 수 있지? 1이랑 곱해지는 거 먼저. 마이너스 2 빼기 6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4잖아요. 그러니까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4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분이냐 외분이냐는 가운데 나오는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수직선상에서 한번 증명 정도는 해보실 수 있다. 지난 시간 과제에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그걸 내드렸는데 어떤 학생이 외분도 한번 해봤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좋은 자세죠. 내분하는 방법 알면 외분은 자연히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118쪽으로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3번 할 수 있네요. 그리고 5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번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과제로 남겨드릴게요. 3번은 제가 해보고 5번을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 두 점에서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있대요. 두 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잠시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저는 예전에 P의 좌표를 구하고 Q의 좌표를 구했었거든요. 거리만 가지고 측정을 하셔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엎드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지우고 한번 해보자. 어디 보자. 1번 P의 좌표를 찾는다. P의 좌표. 지금 3대 1로 외분하는 거잖아요. 3 빼기 1 준비됐니? 헷갈릴 수 있어. 3 빼기 1. 그 다음에 X좌표들을 가져다가 하시는 거야. 3대 1. 3이랑 곱한 애들을 먼저, 그치? 3이랑 곱한 애를 먼저 쓰라 그랬지. 12 빼기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 좀 복잡한가?
따로 쓸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를 가져다가 y 표시할게요. y좌표 가져다가 3대 1로 외분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3 빼기 1 하시고 3이랑 곱해진 애를 먼저 쓰는 거지. 9 빼기 마이너스 5. 그럼 p의 좌표가 2분의 14니까 7 되고 2분의 14니까 또 7이요? 7,7이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점을 1대 3으로 외분합니다. 1대 3으로 외분해요. 그런데 x좌표부터 마이너스 2와 4를 가져다가 1대 3으로 외분. 그러면 1에서 3을 빼야 되는 거잖아. 1이 앞에 나왔으니까 1이랑 곱해진 거 먼저 쓰는 거잖아. 4 빼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0이라고? 또 y좌표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좌표끼리 가져다가 1 빼기 3 하시고요. 1이랑 곱해진 거 먼저. 그러다 보니까 또 3이네요. 3 빼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18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x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12, 7에서 5 빼면은 12죠. 7에서 마이너스 5, 12의 제곱 더하기 7에서 9 빼면은 16이란 말이에요. 16의 제곱. 괜찮을까? 그러면 얘가 144고 뒤에 게 256인가? 합치면은 루트 400이야. 그럼 뭐야? 10이 나오고 2가 나오니까 20이 되는구나. 요렇게 되네요. 자, 제가 일단은 외분점을 두 개를 다 찾아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제 얘가 아까 이제 제가 망설이면서 이제 풀었던 이유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렇게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 A와 B를 연결한 선분이 있어요. 그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알잖아. 길이를 안다. 그 상태에서 A, B를 3대 1로 외분 한번, 1대 3으로 외분 한번 하다 보면 전체적인 선분의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P부터 Q까지 쭉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비율로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요거는 제가 미리 풀어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듬더듬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20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A부터 B까지 거리를 일단 구할 거야.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 B가 4,3입니다. 그쵸? B가 4,3이야. 그럼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거리 36 더하기 64 이게 10인 거야. 이게 10이에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하실 수 있죠. 이게 1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거예요. A로부터 3칸, B로부터 1칸이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으셔야 돼요. 괜찮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림 했던 방법 있잖아요. 요게 3칸이고 요게 1칸이야. 3대 1이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 요게 3이고 요게 1이야. 그러면 너네 알지? 이게 3칸이고 이게 1칸이면 여기는 몇 칸이야? 여기가 2칸이에요. 그런데 2칸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10이라는 거야. 그럼 1칸은 5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제 길이가 얘가 다른 색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치? 이 부분의 실제 길이가 5가 된다는 거야.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P거든요. 자, 이번에는 A, 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거래요. 그럼 A로부터 1칸, B로부터는 3칸, 1대 3이니까 A로부터 1칸, B로부터 3칸. 똑같은 상황이지, 아까랑. 1칸, 봐봐, 1칸, 3칸. 그럼 여기는 총 몇 칸이라는 거야? 2칸이라는 거야. 1칸, 헷갈리겠다. 다시. 1칸, 3칸. 요게 1칸, 요게 3칸.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두 칸에 해당하는 실제 거리가 10. 그럼 한 칸에 해당하는 거리는 5라는 거야. 괜찮으시겠어요? 이 부분이 5라는 거지. 여기가 5라는 거야. 그래서 총 원래 주어진 선분 AB의 길이가 10이고 3대1과 1대3으로 외분해서 찍은 점, 그 점들로 인해 생기는 선분의 길이가 각각 5라는 거예요. 다 합쳐서 20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이제 천천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풀어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되게 간단하게 삭삭 15, 5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요것도 좋은 풀이인 것 같아서, 물론 외분점을 배운 오늘의 상황에서는 외분점을 실제로 이제 여러 차례 구해보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는 요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그림으로서 이해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좀 만족스럽고요. 그러면 내분에 대한 이야기가 5번에 나와요. 요걸 바탕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외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래요. 실제로 해보시고 요 네모칸 다 채우고 요쪽에 있는 내용까지 채워서 저한테 인증샷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은 1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부하고 시험 볼 거고, 그쵸? 2, 3반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이걸 보실 거고, 그럼 결국은 다음 주가 돼서 만날 건데,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수학일지 조금 풀고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